예. 결국은 그 타투인 협회를 비롯한 그 현재 문신의 역할을 하는 분은 그 직업의 자유, 직업권의 제한, 또 규제 완화, 뭐 이런 부분을 강조하시고 또 이제 의학적인 부분의 주장은 이제 국민의 안전성에 포인트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신의 정의가 문신의 정의가 이제 피부를 뚫고 들어가잖아요. 표피와 진피. 타투인 협회 여쭤보겠습니다. 네. 표피와 진피까지 들어갑니까? 그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디까지 들어간다는 것을? 사실 뭐 진피와 표피의 사이는 구분은 뭐 현미경으로 봐야지 알 수 있지 외관상으로 그러니까 시술자의 감에 의존하는 것이죠. 병력에 의해서. 피부를 이제 바늘이 뚫고 들어가는 것이죠. 네. 일회용 바늘입니까? 아니면은 반복 바늘을 사용하는 일회용 바늘입니까? 바늘의 굵기나 길이나 뭐 종류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지금 뭐 주사 바늘처럼 속이 비어 있지 않고 그냥 일체형의 바늘이기 때문에 그게 국내산, 뭐 국외산, 뭐 다양하죠. 예, 중국산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하겠죠. 국내산은 아직은 없고요. 네. 그러니까 다 수입해서 오죠. 주로 어디서 수입합니까? 네. 주로 뭐 독일이나 뭐 프랑스나 미국이나. 문신을 먼저 한 국가에서 수입하나 보네요. 그리고 염료가 FDA에서 지금 합법화된 염료는 없잖아요. 예,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염료를 예를 들어 눈썹 문신보다는 다양한 색깔을 쓸 텐데 뭐 물감을 뭐 10가지, 20가지 쓸 수도 있잖아요. 한 분에게서. 보통 한 몇 가지 쓰나요? 한 130가지의 한 사람에게서 한 몇 가지 쓰나요? 그것도 다양하죠. 때문에 그러면 100개 정도면 염색 염료 뚜껑을 열거나 개봉하면은 어느 기간 동안 씁니까? 다 쓸 때까지 쓰겠죠? 아니죠. 유통기한이 잉크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제가 여쭤보는 포인트는 염색약을 하나 개봉해서 한 사람에게 쓸 수는 없잖아요. 다양한 색깔을 써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안전성 문제는 피부, 표피와 진피, 까지 들어가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인체에 유해하냐라는 부분이 있겠고 또 일회용 바늘을 사용한다고는 하는데 좀 걱정이 되는 것은 바늘 자체로 인해서 피부에 감염도 있지만 이제 전염성 질환이 있잖아요. 뭐 간염, 또 매독, 또 에이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의료행위가 아니고 이제 비의료행위로 구분돼서 합법화될 때는 환자의 질병 상태나 이런 걸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시술자에게도 사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시술이라는 게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염색약도 이제 개봉하면 다양한 피시술자에게 수여가 되잖아요. 바늘은 한 번 소독해서 사용을 쓰지만 하는 잉크컵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일회용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그거는 이제 회장님처럼 이렇게 하여튼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논의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법적 제도 염색약의 종류뿐만 아니라 하여튼 그것을 통해서 염색약이 안전하냐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을 통한 또 감염도 염려가 되는 바가 있고요. 또 하나 여쭤볼 거는 이제 폐기물 처리를 일회용만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은 의료기관에서 할 때는 사실 의료용 폐기물이거든요. 근데 의료용 폐기물을 거기서 아무리 관리한다고 해도 의료용 폐기물처럼 관리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저는 해외에서 많이 활동을 해서 캘리포니아에서도 있었고 뉴욕에서도 있었는데 사실 주 당국에서 의료 폐기물을 수거해 갑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법적 제도화가 저희도 필요하다고 또 생각해요.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사실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 또 예술이다 이런 부분에 이제 공감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 역시 그런 부분은 염려가 되는데 이게 참 뭐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게 예술은 그러면 상업적인 걸 추구하냐, 영리적인 걸 추구하냐, 상업적이거나 영리적인 걸 추구하면 안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술의 결과로 상업적인 거, 영리적인 걸 물론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사람의 피부를 대상으로 하고 피부를 대상으로 피피, 진피까지 하면서 신체상 위해를 끼칠 수도 있는 시술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단지 예술이다, 직업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거냐라는 게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예술인데 우리가 어느 바늘을 써서 어느 색소를 써서 어떻게 소독하고 이런 거는 할 수가 있겠지만
신체 어느 부위에 어느 범위까지 어떤 색깔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실 참 이걸 합법화 시키려고 해도 그냥 안 되는 거의 규정은 쉬운데 여기까지는 되고 안 된다라는 이게 합법화 법안을 내기가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담보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사실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위생적인 어떤 안전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 문신은 이중적인 잣대 때문에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직폭력배가 검은 양복을 입고 스포츠 머리라면 조직폭력배라는 어떤 연상을 하는 것처럼 사실은 회사원들이 검은 양복을 입었다고 그래서 그걸 연상시키지 않는 것처럼 타투가 한 대상이 그분들이 조직폭력배라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가. 그리고 결론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의료행위의 정의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그 신체에 뭐 정신에 혹은 보건성 위생상 위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결과만 나빴다고 이게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이 했다고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 위해를 끼칠 가능성까지도 의료행위로 보는 거거든요. 지금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아서 예. 지금 아니 이거는 이것의 법제화가 아니라 예. 기존의 이 문신사법안을 이제 제정해서 의료행위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 문제가 뭐냐면 그간의 의료행위의 정의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 신체나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행위까지 포함을 하거든요.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국소 감염, 뭐 국소의 무슨 육아종도 문제지만 차후에 종양 또 뭐 에이즈, 뭐 매독 이런 감염이 있을 가능성까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능성을 의료기관이 아닌 그 다른 곳에서 비의료 행위인데 적절한 규제로서 그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느냐 그런 거에 법적인 고민이 있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분들은 대부분 귀를 다 뚫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정말 의사 선생님한테 가셔서 그 귀를 뚫으셨는지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아무도 그거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 문화는 확산이 되어 있고 그런 수요가 늘어나 있는데 그런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그러면 귀를 뚫는 행위도 의료법 위반에 저촉돼야 되는 대상이고 그렇지만 국민 정서상 사실 그것은 묵인하면서 타투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 저는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끝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 존경하는 양승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